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먼저 조간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거의 모든 신문이요.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버려라. 다 바꿔라.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다 바꿔라. 혁신의 거인 잠들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에 남겼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942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87년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초인류 집념을 담은 신경영 선언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삼성 시가총액 396배 그리고 매출은 39배 성장했다. 우리나라 경제 도약을 일궜다. 이렇게 기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떠나다 그러면서 2011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6년 5개월 투병 끝에 별세, 장래는 가족장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스포츠 분야 등 큰 족적을 남겼다. 이재용 부회장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라임펀드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금감원 라임 조사 계획 룸살롱에서 넘겨줬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금감원의 조사 계획과 룸살롱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나타난 겁니다. 금감원 검사역이 계획서를 가져와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네주고 옆방에 있던 그 룸살롱 옆방에 있던 김봉현 손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결문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감 접종 계속 실시한다. 사망과는 인과성이 낮다. 지금 독감 접종 후에 사망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숫자에 따르면 50명에 지금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러나 정부는 사망과 독감 접종 인과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청 전문가 분석에 따른 결론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무료 접종, 여기 나이가 있습니다. 62부터 69세, 여기 무료 접종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 좀 걱정을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거 역시 지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깊숙한 그리고 신문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욱 동국대 외래교수 나오셨고요. 오늘 특별히 경제 분야 전문가 좀 모셨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빛과 그림자입니다.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족적을 남겼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따라서는요. 빛에 조명하기도 하고요. 그림자에 조명한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상속세가 10조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그룹 그 회사의 지분들이요. 18조 정도 됩니다. 가치가. 근데 이게 지금 상속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상속세가 10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여왕벌입니다. 갑자기 정치권에서 여왕벌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이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접종 계속이다.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내용도 오늘 깊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건희 회장이 남긴 여러 가지 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록입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리고요.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다. 한참 전에 남긴 말인데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부친 반대를 무릅쓰고 반도체 분야에 진출했는데요. 당시 기술 식민지 벗어나는데 삼성이 앞장서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식민지는 일본을 겨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공장 지으려면 도장을 1000개를 찍어야 한다. 기업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도 했고요. 그리고 21세기는 디자인이 승부처다. 뭔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좀 멀리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굉장히 주목을 받은 얘기죠.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면서 이른바 슈퍼급 인재의 중요성 이런 거를 강조한 얘기도 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사진 역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1995년 3월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삼성에서 만들었던 사진 전체적으로 보여요. 삼성에서 만들었던 핸드폰, 그다음에 팩스, 그다음에 일반 전화기 이런 거를 쌓아놓고요. 불을 태우는 겁니다. 품질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불량물 너무 높다. 그러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량 제품은 암이다. 이른바 애니콜 화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이 가치가 뭐 수백억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그걸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품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사진 설명하는 동안 최유한 평론가께서 손짓으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당시 가치가 500억 원어치를 태워버렸다는 거죠. 500억을 태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남겼던 여러 가지 말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제2의 창업을 가꾸는 선봉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삼성의 제2창업에 찬란한 영광이 돌아오도록 힘차게 전진합시다. 회장 이건희.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그래도 2류 내지 2.56.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1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해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 지금 안 변합니다. 하나는 교육제도, 기술개발력, 교육과 같이 깔려 있지만 인재들을 더 천재화시켜서 키워야죠. 정말 요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항상 안주하지 말고 위기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권의 평가인데 좀 갈립니다. 여권에서는 빛과 그림자, 빛도 있지만 그림자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놨고요. 야권은 혁신의 리더다. 재계에서는 위기 경영 선구자다. 이렇게 좀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요. 정계, 재계, 평가 온도차가 있다. 그러나 추모, 물결은 공통적이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문,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유족에 전달됐다.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래쪽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평가
어제 평가가 좀 있었어요. 여기 보면 고인께서는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루갑니다. 변화를 이끄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뭐 노조를 분쟁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끼쳤다.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섞여 있습니다. 평가 내용들이요. 자, 그럼요. 정치권의 반응, 뭐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며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었습니다.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놓고 모두 바꿔라라는 혁신의 마인드는 분야를 막론하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미래를 선도할 인재에 대한 애정과 철학은 지금도 인재 육성의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였던 선각자셨습니다. 자, 정치권의 평가도 조금씩 어떤 추모 분위기는 분명히 공통점이지만은 조금씩 결이 좀 다릅니다. 자, 오늘 윤경호 의원님과 최유한 평론가께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 해주시면서 어떤 표현을 좀 적어주시라고 미리 질문 좀 드렸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딱 한 단어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초인류를 예, 고르고 싶어요. 조인류. 예. 찾아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87년에 선친인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후에 회장 승계하고 회장으로 취임할 때 벌써 그 단어를 썼어요. 예. 앞으로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겠다. 근데 실제로 만들어냈죠. 예. 예, 이건희 회장이 회장으로서 삼성을 이끈 게 이번 어제 돌아가실 때까지를 따지면 34년 정도 되는데 그 초인류를 통해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 예. 국민에게도 우리도 1등을 할 수 있다.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다. 예. 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데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덕분에 예. 기업에서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 손흥민, 문화예술 분야에서 BTS 이런 게 나오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초인류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1등, 우리도 1등, 세계 1등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하기까지는 지금 뭐 제목들로 쭉 나왔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역발상, 예. 또 신경영, 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것도 예. 그런 신경영, 역발상 이 아주 대표적인 단어고요. 그와 함께 이미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어느 정도 올라섰을 때에도 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가려면 지금 이 위기라는 거를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 예, 위기론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왜 잘 나갈 때 위기론이냐라는 반론 속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 결국 그 미래를 보는 해안이 맞았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인재 중용 이런 것도 굉장히 이건희 회장이 예. 남겨놓은 중요한 족적이죠. 예, 과감한 인재를 발탁을 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실제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이낙연 대표가 빛과 그림자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느 누구든 공과가 왜 동시에 그렇죠. 없겠습니까? 예. 과의 측면도 있는데 저는 그 과의 측면을 딱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우리 국민에게 또 삼성공화국이라는 이 표현 하나로 삼성공화국. 뭐 굳이 어두운 점을 따지자면 뭐 비자금, 예. 뭐 약간의 탈세, 예. 뭐 엑스파일도 있었죠. 예, 그리고 아까 앵커도 얘기했습니다만 문호조 예. 정치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삼성전자의 백혈병 사태, 뭐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될 수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물려받은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승계 작업의 어떤 무리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 앞으로 남는 과제인데요. 예. 그렇지만 전 결론을
초인류라는 글씨는 조금 크게 쓰고 삼성공하고 조금 작게 썼습니다. 방점을 거기다 두셨군요. 예, 지금은 공이 과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를 한 단어를 고르신다면 초인류라는 단어를 고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최영 평론가께서는 경계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경계인이라는 단어는 1992년인가 그 독일의 송두일 교수가 예.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돌아갈 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중간적인 입장에 서 있는 학자의 고뇌를 담은 이야기인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경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모두 다 섭렵을 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과거에 몸담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미래가 있지만 몸은 과거에 타성이 젖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 탈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것이 뭐 뜻대로 됐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경계에 서 있어서의 고뇌를 보여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금 제가 또한 기업과 정치라고 또 따로 표현했는데 대한민국은 기업하는 사람이 정치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기업하는 혼재되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삼성 역시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건희 회장은 경계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987년도에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하게 됐을 때 예. 삼성도 변화했지만 대한민국도 변화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 이후로 민주주의 사회로 접어들었고요. 이후에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됐고요. 또한 삼성도 이병철 시대가 저물고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면서 예.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맞게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삼성에 비쳤고 삼성 역시 대한민국에 비쳤다. 이것이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오고 가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고 가면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살아왔었고 그 결과가 지금 삼성이라는 삼성 이건이라는 예. 거인이 퇴장하는 이 시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경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앞으로 이 과제 남아있는 이 과제 미래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기업과 정치의 관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과거에 있었던 DNA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유산으로 이어갈 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어깨에 오롯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인이라는 표현으로 평가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좀 빈소와 관련된 기사가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대한 간소하게 나흘간 원불교식 가족장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빈소가 차려진 삼성 서울병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로 50인 미만 제한이 되죠. 여전히 좀 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어제 많은 분들이 발길을 찾았다.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사장단 조문이 예정돼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해드렸지만 빈소가 삼성 서울병에 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조문을 사용했지만 각계계층에서 지금 빈소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서울병에 나가 있는 정태진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59분쯤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한 고인은 지난 2014년부터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는데 빈소 또한 이곳 장례식장 지하 2층 3개의 방을 합쳐 마련됐습니다. 삼성 측이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어제는 가족과 친지들의 조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오후 5시쯤 직접 운전해 아들, 딸과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 차림의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 지하로 향했습니다. 고인의 조카죠.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범현대가인 정몽윤 현대해성 회장, 정몽규 HDC 회장 등 일부 재계 인사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예, 정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서실장도 조문을 다녀갔고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5분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정결수석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유족들에게 전하고 약 10분 뒤인 오후 7시 35분쯤 빈소를 떠났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빈소를 찾아 한 시대의 별이신데 명복을 빈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 공식 조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오늘 삼성그룹 전현직 사장단과 관계사 등의 조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정재계 및 각계 인사들도 시간 조율을 통해 오늘 중 빈소를 다녀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입관식은 공식 조문 시간에 앞서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인은 모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정태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승계, 상속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 내용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재용 총수 시대 열렸지만 하니까 이제 과제가 있다는 거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가시밭길이다. 가시밭길이다. 여기 보면요. 막대한 상속세 그리고 좀 재판이 남아있죠. 이 부분이 좀 부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생명법, 지금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문제 뭐 이런 게 또 남아있어요. 과제로. 뭐 해외 첨단 기업 투자 가로막혀 있다. 여기 보면 아랫부분 좀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줄이 세 곳에 그어져 있는데 지금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이 총 18조가 넘습니다.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게 상속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행 상속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밑으로 갑니다. 현재가로 추산 시 상속세는 10조 9천억 원을 넘게 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밑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세 엄청난 거액인데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까? 5년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 연납 활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역시 이제 상속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주식가치 18조, 상속세만 10조인데 이 10조라는 규모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얼른 쉽게 이렇게 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금액입니다. 전 국민이 3년간 낸 상속세하고 맞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세금 마련 이후에 주식 일부 매각을 할 땐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분, 지금 이 금융기업들은 3% 룰 이런 게 지금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갖고 있는 지분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추진 중인데 그렇다면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지배구조예요. 다음은 그림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등등 일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여기 보면 일단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4.2%가 이건희 회장의 지분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속 대상이 됐잖아요. 그 나머지 보면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물산 쪽을 33.4%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로 표시된 거는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고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분을 19% 정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아래로 갑니다. 삼성생명이 여러 가지 금융기업들. 그리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생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 따라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저 끝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8.5%. 이 지분의 처분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예. 지금 이런 승계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승계 작업 끝났나 보다. 예.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까 말씀하신 빛과 그림자 중에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승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상황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10조라는 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주식이 18조 2천억 원 되니까 10조 9천억 원이 넘는 돈을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내겠습니까? 정말 이건 뭐 삼성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좀 어려울 텐데 결국은 상속 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은 최고 세율이 50%고요. 가족일 경우 60%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상 삼성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한계고 지배구조 그 전에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뉴삼성도 선언하고 새롭게 런칭해서 이렇게 가게 되려면은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속세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진행하려면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또한 이것이 뭐 외국 자본이라든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걱정인 거예요. 과거에 딜레마예요. 그런 경험도 좀 있었거든요. 그럼요, 외국 자본의 어떤 영향 이런 부분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져 있지만 한쪽으로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그 큰 삼성이라는 그 기업을 자기가 이끌어갈 때 안정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지분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8.5%, 8.5%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업법에 의하면은 그 현재 가진 8.5% 가운데 약 8%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약 25조 원어치 상반기 기준으로 생기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8% 팔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전체에서 지배구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외국 자본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날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위기가 지금 닥친 거예요. 이거 지혜롭게 아주 절묘하게 잘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로 전해졌던 상속세 10조. 현실적으로는 주식을 팔아서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뭐 5년 분납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너무나 거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사이 그 과정에서 이런 지분 변화가 생기면서 지배 구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오늘 언론에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제 독특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법상으로는 상호 출자를 막아놓은 대신 순환 출자는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이 생명을 갖고 생명이 전자를 갖고 이런 식의 순환 출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져 있고 기소까지 돼 있는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금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큰 그림으로 생명과 전자라는 두 축 중에 생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뭔가는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현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삼성생명법이라는 보험 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평가에 따라서 시가평가를 반영을 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내놔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런 거에도 대비를 했을 것이다. 뭐 몇 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할 겁니다. 일단 현찰을 모아놨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담을 줄기 위해서 분납 방식을 일단 택할 거고. 과거에는 이런 대그룹 대기업에서 상속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실은 주식을 현물 납세를 할 수도 있었고요. 상가 세금으로 주식을 그렇습니다. 내놓는 거. 그리고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과세 당국에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삼성물산이라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그 회사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대주주로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사태까지 가면서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삼성이 준비를 해온 거기 때문에 그 그림을 빨리 내놓는 게 시장의 불안을 줄여주는 방법일 것이다. 그걸 삼성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순환 형태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형태로 이 지분 상속이 정리가 될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희 회장 별세 수식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